안녕하세요. 여기는 캐나다 위니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에는 없지만 캐나다에는 있는 것, 따라서 캐나다에 이민이나 유학 오시는 분들, 단지 잠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100% 생활 속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서는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그 계좌를 가지고 있을 때 돈을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자를 받겠죠, 조금이라도. 하지만 이곳 캐나다에서는 은행 계좌, 여기서는 어카운트라고 하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리고 그 은행 계좌를 계속 유지하려면 매달 돈을 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낸다고요? 네, 돈을 내셔야 돼요. 그거를 monthly fee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계좌가 2개 있는데 하나는 그 monthly fee, 매달 내는 비용이에요. 4불이고요. 다른 또 하나는 20 몇 불입니다. 물론 은행마다 그런 monthly fee를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학생 신분으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스터디 퍼밋을 가지고 계시면 학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은행마다 monthly fee, 그 매달 수수료를 안 내는 그런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으니까 알아보셔도 좋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일정 금액 이상을 내 계좌에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그 monthly fee,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 은행마다 그리고 그 어카운트마다 종류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2,000불 계속 유지해야 되거나, 저희 같은 경우에 뭐 5,000불 그렇게 유지하면은 그런 monthly fee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꼭 유의하셔야 될 점은요, 그 정해진 금액 5,000불이면 그 5,000불을 항상 내 계좌에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그 금액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monthly fee, 그 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인지해 주세요. 캐나다 오시면 학생이나 아니면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나 누구나 다 은행 계좌가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캐나다의 은행 계좌에는 매달 그 계좌를 사용하는 요금을 고객이 은행에게 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 이것도 은행 관련인데요. 한국에서도 물론 수표를 쓰지만 이곳 캐나다에서는 수표를 은행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그렇게 수표를 씁니다. 근데 이 수표를 어디서 얻냐? 이거 은행에서 주문하셔야 돼요. 즉 돈 내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은행 계좌, 자기의 은행 계좌가 있어야지 이 수표를 주문할 수 있겠죠. 요즘은 물론 이 수표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렌트 비용 낼 때 현금이나 크레딧 카드를 받지 않고 오로지 수표로만 렌트 비용을 받는 그런 렌트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표가 꼭 필요한 경우가 생활 속에서 있어요. 그러면 수표를 주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책북이라는 게, 책북이라고 수표 묶음이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수표 적는 양식에 따라서 쓰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렌트 낼 때도 쓰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의 학교 뭐 런치 프로그램 같은 비용 낼 때도 이 수표가 요긴하게 사용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뭐 학교 이런 용품비 같은 거 낼 때 이렇게 책으로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꼭 수표 사용하는 거, 여기서 뭐 책이라고 하죠, 이 수표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시면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 관련인데요. 이곳 캐나다 와서 뭐 물건 같은 거 안 사실 수 없잖아요. 서비스 같은 거 이용 안 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들을 사게 됩니다. 그럴 때 대표적으로 뭐 장 보는 경우죠. 그렇다면 이 세금 중에 기본적인 거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기 세금 중에 GST, 즉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이 있고요. 참고로 5%예요. 5%의 세금을 내고요. 주정부 세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PST라고 하는데요. 각 주마다 달라요. 제가 살고 있는 마니토바는 8%고요. 뭐 대표적으로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도 8%, 그리고 밴쿠버가 있는 BC주는 7%. 물론 뭐 더 저렴한 주도 있습니다. 알버타주는
이 지방세가 없어요. 0%입니다. 좋겠죠? 네. 그리고 동부주들, 즉 뭐 뉴브룬즈윅, 뉴펀랜드 앤 레브라도, 뭐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이런 동부주들은 지방세가 10%예요. 조금 비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항상 GST, 연방세와 PST, 지방세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매했을 때 항상 내야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니토바주, 이거 위니펙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연방세 5%와 지방세 8%를 더해서 13%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물건값, 서비스 비용에 다 세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만 딱 내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곳 캐나다에서는 물건값 혹은 서비스 비용에 이렇게 연방세 5%와 주정부 세금 PST가 따로 플러스로 부과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도 장 볼 때 우리 여기서 뭐 그로서리 쇼핑이라고 하죠. 꼭 알아두셔야 될 생활 꿀팁 중에 하나. 한국에서도 생수 많이 드시죠? 여기서도 뭐 저희 가족도 그렇고 생수 자주 매번 사서 마십니다. 근데 생수 살 때마다 그 생수 비용이 예를 들어서 2.5불, 제가 최근에 산 걸 보면 2.5불에 생수를 샀는데, 물론 이제 작은 생수 뭐 10몇 개 든 거, 뭐 20몇 개 든 거, 이런 거 한국에서도 박스로 구매하시잖아요. 생수를 작은 거 여러 개 2.5불 주고 구매했는데 대략 50센트 정도의 세금이 붙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beverage recycling fee입니다. 예, 재활용하는 그 비용으로 50센트를 추가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수 살 때 항상 이렇게 beverage recycling fee가 붙는다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생수 2.5불 주고 샀는데 왜 더 돈이 비싸게 나왔지? 영수증에 보시면 beverage recycling fee라고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게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벌써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거는 장 볼 때보다 이제 어떤 가전제품 살 때, 우리 생활 속에서 가전제품 필요하잖아요. 뭐 TV, 컴퓨터, 기타 등등 필요합니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하시는 분들은 뭐 프린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전자제품 등을 구매할 때 여기서는 EHF라고 Environmental Handling Fee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환경분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환경분담금을 내는데요. TV가 제일 비싸요. TV 같은 경우에 46인치 이상일 경우에 이거 마니토바 기준으로 25불의 환경분담금을 내야 돼요. 물론 그 TV 사이즈가 좀 작아지면, 예를 들어서 뭐 45인치 이하다 스크린이, 그럴 경우엔 뭐 10불, 아니면 뭐 더 작아진다, 뭐 20 몇 인치다 그러면 5불, 이렇게 비용을, 추가 비용을, 그 TV 가격 이외에 추가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내가 TV가 400불인데 이거 왜 25불이 붙었지? 그 환경분담금 EHF라고 해서 명확하게 영수증에 표기가 되니까요. EHF가 Environmental Handling Fee, 이거 환경분담금이구나 인지하시면 어리둥절 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뭐 랩톱, 노트북 같은 거, 이런 거는 환경분담금이 되게 적어요. 뭐 1불 내외입니다. 예, 이건 마니토바 기준이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1.5불 정도니까요. 뭐 그런 거는 얼마 안 되죠. 그리고 뭐 이런 우리 사무실 같은 데 가면 대형 프린터 있잖아요. 복사기. 이런 것도 10불이에요. 환경분담금이. 근데 TV가 물론 이제 46인치 이상 TV지만 25불. 예, 적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분담금이 있다는 거, 이런 전자제품을 살 때 생활 속에서 꼭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고 계신 거와 모르고 계신 거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어떻게 지금 제가 이렇게 5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캐나다 생활하시면 누구나 다 100% 경험하게 되시는 것들이니까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저는 또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